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을 다루는 Artificial Intelligence 개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주제는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즉 3계층 뉴럴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먼저 3계층 뉴럴 네트워크의 탄생, 배경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1세대에서는 인공신경망, 즉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개념이 정립된 것입니다. 이 1세대에 퍼셉트론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1958년 프랭크 로젠블렛이 더 퍼셉트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더 퍼셉트론은 in the brain,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상세하게 배웠지만 이러한 퍼셉트론은 입력과 웨이트들의 곱을 모두 더하고 그 결과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 값이 0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선형 분류기, 즉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구조를 가졌던 것입니다. 1958년 프랭크 로젠 블렛이 퍼셉트론, 인류 최초의 뉴럴 네트워크를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 챕터에서 퍼셉트론에 관해서 상세하게 학습하였습니다.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할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퍼셉트론도 우리는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엔드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뉴럴 네트워크, 즉 신경 회로망 퍼셉트론도 설계했던 것입니다. 오화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퍼셉트론도 우리는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퍼셉트론에서의 트레이닝, 즉 학습에 관련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익스클루시브 오화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퍼셉트론은 설계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 오화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퍼셉트론의 설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택한 것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었던 것입니다. 단일 계층의 퍼셉트론이 아니라 다 계층의 퍼셉트론으로 설계하면 이런 익스클루시브 오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2세대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2세대 인공지능에서의 주요 연구 주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즉 MLP였던 것입니다. 레이어가 다계층으로 설계됨에 따라서 트레이닝 문제, 학습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의 문제는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의 등장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인공지능 2세대에서는 기존의 퍼셉트론이 선형 분류기라는 한계에 의해서 익스클루시브 오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중간에 히든 레이어 하나를 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세 개의 계층으로 구성되는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함으로 인해서 익스클루시브 오화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 관해서 심도 있게 학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 구체적으로 학습할 것입니다.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는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입력 레이어와 출력 레이어 사이에 존재하는 레이어를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입력, 인풋과 출력, 아웃풋 사이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히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입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입력이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출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입력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출력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방향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력에서 출력으로 향하는 방향,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 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어진 입력, 이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떠한 출력으로 나타나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력이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서 출력까지 전달되는 forward propagation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주어진 것입니다. input 레이어, hidden 레이어, output 레이어로 구성된 것입니다. 입력 3개가 주어진 것입니다. 0.9, 0.1, 0.8이 주어진 것입니다. input 레이어에는 3개의 뉴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hidden 레이어에도 역시 3개의 뉴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input 레이어의 뉴런과 hidden 레이어의 뉴런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1번 뉴런은 히든 레이어의 1번 뉴런, 2번 뉴런, 3번 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2번 뉴런은 히든 레이어의 1번, 2번, 3번 뉴런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풋 레이어의 3번 뉴런도 히든 레이어의 1번, 2번, 3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시냅스 연결인 것입니다. 물론 시냅스에서는 웨이트가 주어질 것입니다. 연결 강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초기치로서 웨이트 0.9, 0.3, 0.4, 0.2, 0.8, 0.2, 0.1, 0.5, 0.6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웨이트 값에 의해서 히든 레이어에 전달되는 신호 값이 결정될 것입니다.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도 뉴런과 뉴런이 각각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뉴런과 뉴런이 연결된 부분에는 신호 강도, 즉 웨이트가 주어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인풋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로 전달되는 신호 강도 값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웨이트를 행렬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과 히든 레이어 사이에 존재하는 웨이트를 행렬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0.9, 0.3, 0.4, 0.9, 0.3, 0.4 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히든 레이어의 두 번째 뉴런에 관련된 값, 웨이트 값 0.2, 0.8, 0.2, 0.2, 0.8, 0.2 나타낸 것입니다. 또 3번 뉴런에 관련된 부분 0.1, 0.5, 0.6, 0.1, 0.5, 0.6 우리가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존재하는 웨이트 값, 초기 웨이트 값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러한 웨이트 값에 의해서 히든 레이어에 전달되는 신호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레이어에 전달되는 신호값 X는 웨이트 값 곱하기 입력 값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퍼셉트론에서 살펴본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0.9 곱하기 0.9 더하기 0.1 곱하기 0.3 더하기 0.8 곱하기 0.4 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뉴런에 전달되는 신호값은 0.9 곱하기 웨이트 0.2 0.1 곱하기 0.8 더하기 0.8 곱하기 0.2 또 마찬가지로 신호 뉴런 3에 전달되는 값 동일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이트 값입니다. 웨이트 값이 행열로 표현된 것입니다. 입력 값 0.9, 0.1, 0.8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0.9, 0.1, 0.8 행열에서 행과 열을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든 레이어의 입력 값으로 전달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1번 뉴런에 전달되는 값은 0.9 곱하기 0.9 더하기 0.3 곱하기 0.1 더하기 0.4 곱하기 0.8을 하면 1.15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0.2 곱하기 0.9 두 번째 행과 열을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열에서는 행과 열을 곱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0.8 곱하기 0.1 더하기 0.2 곱하기 0.8 하면 0.42가 나오는 것입니다. 0.1 곱하기 0.9, 0.5 곱하기 0.1 더하기 0.6 곱하기 0.8을 하면 0.52가 나오는 것입니다. 입력 값이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사이에 웨이트에 적용돼서 나오는 인풋 히든 레이어의 입력 값이 1.16, 0.42, 0.52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값들에는 다시 액티베이션 펑션이 적용돼서
아웃풋 레이어로 전달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입력이 주어졌을 때 히든 레이어의 입력 값으로 어떤 값이 결정될지 계산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 슬라이드에서 주어진 입력 0.9, 0.1, 0.8과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의 사이에 존재하는 웨이트 값을 이용해서 히든 레이어의 입력 부분에 전달되는 신호값 1.16, 0.42, 0.62를 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히든 레이어의 1, 2, 3번 뉴런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해서 히든 레이어의 출력값을 산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출력값들은 물론 아웃풋 레이어로 전송될 것입니다. 1.16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한 결과가 0.761인 것입니다. 여기서 적용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우리는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분야에서 최초로 사용된 액티베이션 펑션이 시그모이드 펑션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은 한꺼번에 정리를 할 것입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G값이 가로축입니다. G값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exponential 마이너스 0승 1이 되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분의 1, 2분의 1. G값이 0일 경우에 0.5의 값을 갖는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G값이 양의 방향으로 커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값들은 0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감세가 무한대로 진행된다. 0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1분의 1, 1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G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1에 가까워지는 펑션. 만약에 G값이 음의 방향으로 커진다고 한다면 exponential 플러스 승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커지는 것입니다. 분모값이 커지기 때문에 0에 수렴하는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가지는 펑션을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6 G 대신에 대입할 것입니다.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1.16승 분의 1 계산하면 0.761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G 대신에 0.41을 대입하면 0.603이 나오는 것입니다. 0.61을 대입하면 0.650이 나오는 것입니다. 히든 레이어의 뉴런의 출력값까지 우리가 구한 것입니다. 행렬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레이어에서의 입력단의 신호값은 1.16, 0.42, 0.62인 것입니다.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값, 히든 레이어의 인풋값,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값입니다.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값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6, 0.42, 0.62, 1.16, 0.42, 0.62에 이러한 액티베이션 펑션, 즉 시그모이드 펑션을 적용하면 그때 나온 값이 0.761, 0.603, 0.650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히든 레이어에 전송된 출력단의 값까지 우리가 산출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히든 레이어의 1번, 2번, 3번 뉴런의 출력값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러한 출력값은 아웃풋 레이어로 전송될 것입니다. 전송된 과정에서 웨이트 값이 고려되는 것입니다. 1번 뉴런의 입력단으로 전달되는 신호값은 0.761 곱하기 웨이트 값 더하기 0.603 곱하기 웨이트 값 더하기 0.650 곱하기 웨이트 값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0.888, 1.254도 같은 방법으로 구해지는 것입니다. 1번 뉴런으로 향하는 시냅스의 웨이트 값 3개, 0.3, 0.7, 0.5 행렬로 표현한 것입니다. 2번 뉴런으로 향하는 시냅스들의 웨이트 값 0.6, 0.5, 0.2 행렬로 표현한 것입니다. 3번 뉴런으로 향하는 웨이트 값이 0.8, 0.1, 0.9인 것입니다. 이러한 웨이트 값에 입력이 곱해져서 각각 아웃풋 레이어의 1번, 2번, 3번 뉴런의 입력값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1번 뉴런의 입력값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보면
0.761 곱하기 웨이트 값 0.3 더하기 0.603 곱하기 웨이트 값 0.7 더하기 0.650 곱하기 웨이트 값 0.5가 되는 것입니다. 계산한 값이 0.975, 0.975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 뉴런의 입력되는 값은 0.6 곱하기 0.761, 0.603 곱하기 0.5 더하기 0.650 곱하기 0.2 하면 0.888이 되는 것입니다. 3번 뉴런의 시냅스의 웨이트는 0.8, 0.1, 0.9인 것입니다. 0.8, 0.1, 0.9인 것입니다. 따라서 0.761 곱하기 0.8 더하기 0.603 곱하기 0.1 더하기 0.650 곱하기 0.9 하면 1.254가 되는 것입니다. 행렬로 표현한 연산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웃풋 레이어의 1번, 2번, 3번 뉴런의 입력값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력값에는 다시 액티베이션 펑션이 적용해서 최종 출력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웃풋 레이어에 존재하는 1번, 2번, 3번 뉴런의 입력값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력값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적용돼서 최종 출력값이 산출될 것입니다. 0.975의 액티베이션 펑션, 즉 시그모이드 펑션을 적용하면 0.726이 되는 것입니다. 0.888의 시그모이드 펑션을 적용하면 0.708, 1.254의 액티베이션 펑션인 시그모이드 펑션을 적용하면 0.778, 즉 최종 출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웃풋 레이어의 입력값입니다. 0.975, 0.888, 1.254. 이러한 각각의 입력값에 액티베이션 펑션인 시그모이드 펑션을 적용하면 최종 출력 0.726, 0.708, 0.778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어진 입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출력값을 결정한 것입니다.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기법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본 것입니다. 주어진 입력이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 최종 출력으로 산출되기까지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까지 분석한 것입니다. 입력이 주어지면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적용되는 것이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어진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 입력이 주어진 경우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적용해서 최종 출력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최종 출력은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 웨이트 값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출력이 나왔다는 것은 이러한 웨이트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출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출한 출력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라면 웨이트 값을 변경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출력이 아니라면 다시 웨이트 값을 변경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웨이트 값을 변경시키는 과정,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트레이닝, 학습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습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개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어와 레이어를 연결하는 웨이트 값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출력이 나올 때까지 웨이트 값을 보정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학습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웨이트 학습에 관련된 부분 중점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웨이트를 학습하는 과정을 일명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 오차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최종 출력단인 것입니다. 출력을 구해야지 우리가 그 출력이 원하는 출력인지 아닌지, 원하는 출력과의 차이는 얼마인지 오차를 출력단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출력단으로부터 거꾸로 입력단으로 진행해 가면서 웨이트 값을 보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력에서 입력으로 향하는 방향이다 라는 의미에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값에서 오차가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오차를 각각의 시냅스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W1넌 시놉스의 신호 강도는 3.0입니다. W21의 웨이트 값은 1.0인 것입니다. 이러한 오차에 영향을 미친 것은 웨이트가 3배이기 때문에 W11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W21은 웨이트가 1이기 때문에 W11보다 최종 오차에 영향을 덜 미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차 값을 반 2분의 1을 W1넌 보정하는 데 사용하고 또 2분의 1은 1.0 즉 W21을 보정하는 데 사용된다면 불합리한 것입니다. W1넌이 W21의 오차의 3배의 영향을 미쳤는데 오차를 동일하게 반으로 나누어서 반영한다 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논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차를 반영할 때 W1넌의 웨이트 값과 W21의 웨이트 값을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체 웨이트 값은 4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4 중에서 3, 4분의 3을 W1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W1넌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과값의 오차의 4분의 3을 W1넌을 보정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4분의 1을 W21을 보정하게 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논리를 적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웨이트 학습을 위한 백프로파게이션에 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최종 출력단에서의 에러는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러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존재하는 웨이트 값들을 보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사이의 웨이트 값은 어떻게 보정할 수 있겠습니까? 히든 레이어에서의 에러 값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러 값을 알아야지 이러한 에러 값을 반영해서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사이의 웨이트 값 WIH를 보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 출력단에서 얻은 에러를 가지고 히든 레이어에서의 출력단의 에러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러는 이러한 최종 출력단의 에러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종 출력단의 오차 E1과 E2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력을 계산한 결과가 원하는 출력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원하는 출력에서 최종 산출된 출력을 빼면 E1, E2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E1과 E2를 활용해서 히든 레이어의 1번 뉴런에서의 오차, 히든 레이어에서의 2번 뉴런에서의 오차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차 각각은 E1과 E2 모두에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따라서 E1과 E2 두 개를 이용해서 EH1과 EH2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EH1을 구하는 방법, 히든 레이어 1번 뉴런에서의 오차를 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1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1에 영향을 미친 시냅스는 W1넌과 W2넌인 것입니다. W1넌과 W2넌 따라서 W1넌 더하기 W2넌분의 히든 레이어의 1번 뉴런 출력에서의 오차니까 W1넌인 것입니다. W1넌 곱하기 E1 더하기 또 E2를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E2를 반영할 때 E2와 연결된 시냅스는 W12와 W22인 것입니다. 히든 레이어 1번 뉴런에서 오는 것은 W12입니다. 따라서 W12 플러스 W22분의 W12 W12 플러스 W22분의 전체분의 W12 곱하기 E2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히든 레이어의 2번 뉴런에서의 에러를 최종 출력단에서의 에러 E1과 E2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1 값을 먼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1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W21과 W1넌입니다. 2번 뉴런에서 가는 것은 W21인 것입니다. 따라서 W1넌 플러스 W21 전체분의 W21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E1 곱하기 W1넌 플러스 W21분의 W21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값 더하기 다시 E2를 반영할 것입니다. E2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W1, 2와 W2, 2를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 뉴런에서 연결되는 E2 쪽으로 연결되는 웨이트는 W22입니다. 그래서 W12 플러스 W22분의 W22 곱하기 E2 역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W12 플러스 W22분의 W2 곱하기 E2를 하면 히든 레이어의 2번 뉴런에서의 오차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종 출력단에서의 에러 E1과 E2를 이용해서 히든 레이어에서의 에러 1번 뉴런에서의 에러와 2번 뉴런에서의 에러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히든 레이어에서의 에러 1과 에러 2를 이용해서 인풋 레이어에서의 에러 1과 에러 2를 구하는 방법도 적용될 것입니다. 먼저 E1과 E2를 이용해서 히든 레이어 1번 뉴런에서의 에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1을 반영하겠습니다. 0.8 곱하기 W1넌입니다. 2.0 더하기 3.0 분의 2.0 1번 뉴런에서 1번 뉴런으로 향하는 시냅스를 고려하면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E2 반영하겠습니다. 0.5 곱하기 1.0 더하기 4.0 분의 1.0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0.42 히든 레이어의 1번 뉴런에서의 에러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레이어의 2번 뉴런에서의 에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1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1에 영향을 미치는 시냅스는 W21과 W1넌인 것입니다. 0.8 곱하기 2.0 더하기 3.0분의 2번 뉴런에서 향하는 시냅스의 웨이트 3.0 더하기 에러2 반영하겠습니다. 0.5 곱하기 1.0 더하기 4.0 분의 4.0 계산하면 0.88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히든 레이어에서의 에러를 이용해서 인풋 레이어에서의 1번 뉴런과 2번 뉴런에서의 에러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든 레이어 1번 뉴런에서의 에러를 구하는 수식 표현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레이어 1번 뉴런에서의 에러는 아웃풋 레이어의 1번 뉴런에서의 에러, 아웃풋 레이어의 1번 뉴런에서의 에러 곱하기 W1넌 플러스 W21분의 W1넌 더하기 에러2 아웃풋 2번 뉴런에서의 에러 곱하기 W12 플러스 W22분의 W1넌을 계산하면 히든 레이어 1번 뉴런에서의 에러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수식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에 의해서 최종 출력단의 에러를 이용해서 히든 레이어에서의 에러 또 히든 레이어의 에러를 이용해서 인풋 레이어에서의 에러까지 구하는 방법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학습했던 내용 정리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행렬식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1번 뉴런, 히든 레이어의 1번 뉴런에서의 에러와 히든 레이어의 2번 뉴런에서의 에러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1번 뉴런에서의 에러는 W1넌 플러스 W21 분의 W1넌 곱하기 2원 더하기 W12 플러스 W22 분의 W12 곱하기 22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구했던 수식입니다. 히든 레이어의 2번 뉴런에서의 에러는 W21 플러스 W1넌 분의 W21 곱하기 2원 더하기 W22 플러스 W12분의 W22 곱하기 22로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 출력단의 에러로부터 히든 레이어의 1번 뉴런과 2번 뉴런에서의 에러를 구하는 수식을 행렬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히든 레이어의 에러로부터 인풋 레이어의 에러를 구하는 방법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면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웨이트 값을 학습하는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에 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인풋 레이어를 I 레이어로 가정한 것입니다. 히든 레이어를 J 레이어로 가정한 것입니다. 수학적인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아웃풋 레이어를 K 레이어라고 할 것입니다. I, J, K 레이어인 것입니다. 최종 출력단에서의 출력을 OK라고 할 것입니다. 최종 출력 OK는 우리가 원하는 값, 타켓값 TK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할 때 이 값이 바로 에러가 되는 것입니다. K 레이어에서의 에러, 이 K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에러 값을 다룰 때 이런 에러 값은 양의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음의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음이건 양이건 에러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기만 다를 때 우리가 처리하는 수학적인 방식은 이 K를 제곱을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양수화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K, 에러는 TK-OK의 2제곱, 제곱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것입니다. 실제 에러는 TK-OK이지만 모든 에러들을 양수로 만들어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뒤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TK-OK의 제곱한 값을 에러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값을 WJK와 우리가 관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러는 WJK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는가? WJK에 따라서 어떻게 이러한 에러가 바뀌는가? 이 부분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미분에서 DT분의 DFT 하면 신호 FT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미분은 변화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WJ의 K에 따라서 에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는 것, 미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러와 WJK, 이러한 에러가 웨이트 함수 WJ 레이어와 K 레이어 사이의 에러의 웨이트인 것입니다. 웨이트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라운드 WJK분의 라운드 2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러는 WJK에만 의존하는 항이 아니기 때문에 라운드 편미분을 한 것입니다. 어떤 함수가 X, Y, G 함수일 경우에 X에 관해서만 변화율을 구할 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X, Y, G 구하는 것입니다. WJK에 따른 에러의 변화율을 구하기 때문에 편미분 라운드 WJK분의 라운드 2. 물리적인 의미 여러분들 에러가 WJK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WJK 라운드 WJK분의 라운드 에러값 제곱 처리해서 TK-OK 제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라운드 WJK분의 라운드 2를 라운드 OK분의 라운드 2 곱하기 라운드 WJK분의 라운드 OK로 변환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수식인 것입니다. 라운드 OK, 라운드 OK 없어지면 라운드 WJK분의 라운드 2 좌변이나 우변이나 똑같은 미분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변형시킨 것입니다. 먼저 에러, 즉 TK-OK 제곱을 OK에 관해서 미분하자는 얘기입니다. OK에 관해서 미분하는 것입니다.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K 제곱, OK에서 미분하면 0이 되는 것입니다. 5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0이 되는 것입니다. OK 항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마이너스 전개하면 2TK OK, 마이너스 2TK OK를 OK에 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TK, 마이너스 2TK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OK 제곱을 OK에 관해서 미분하면 X제곱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2X, OK 제곱을 OK에 관해서 미분하면 2OK, 2OK가 되는 것입니다. 곱하기 라운드 WJK분의 라운드 OK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수식과 두 번째 수식은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유도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수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 동일한 것입니다. 그대로 동일한 수식입니다.
OK를 시그모이드 시그마 WJK 곱하기 OJ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I 레이어, J 레이어, K 레이어인 것입니다. K 레이어에서의 즉 최종 아웃풋 레이어에서의 출력을 OK라고 놓은 것입니다. K 레이어에서의 최종 출력은 이전 레이어 J 레이어에서의 출력에 웨이트들을 곱해준 것을 다 더한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의 입력단의 값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해서 최종 출력 OK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J 레이어, K 레이어의 앞단 레이어인 것입니다. J 레이어의 출력 값에 JK 레이어 사이 웨이트 값을 곱한 결과를 다 더한 후에 아웃풋 레이어에서 인풋 레이어에서 출력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그모이드 펑션, 액티베이션 펑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OK를 시그마 WJK 곱하기 OJ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을 미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WJK에 관해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미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그모이드 펑션은 WJK에 관련된 함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분하는데 우리가 시그모이드 펑션은 1 플러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의 형태인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시그모이드 펑션을 미분하는 공식이 있는 것입니다.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x라는 함수를 x에 관해서 미분한 결과는 시그모이드 펑션 그대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펑션 그대로 쓴 것을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변 그대로 라운드 WJK분의 라운드 2인 것입니다. 마이너스 2tk 마이너스 5k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그모이드 펑션 미분하는 것입니다. 미분할 때 시그모이드 펑션 그대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시그모이드 펑션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다시 또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펑션 그대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펑션 그대로 쓴 것입니다. 항이 하나 더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미분해서 함수 안에 함수로 구성된 펑션을 미분할 경우에 전체 함수 f를 미분한 결과에 다시 f라는 함수 내부에 들어가 있는 gx를 미분한 것을 곱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그모이드 펑션을 미분할 때 시그모이드 펑션 그 자체를 미분한 결과와 그 시그모이드 펑션 내부에 들어가 있는 펑션을 미분한 결과를 곱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그마 WJK 곱하기 OJ를 미분한 것을 한 번 더 곱해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WJK, OJ를 WJK에 관해서 미분하면 EX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2만 남는 것입니다. OJ, WJK를 WJK에 관해서 미분하면 OJ만 남는 것입니다. 에러와 WJK, 웨이트의 관계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유도한 내용인 것입니다. 최종 표현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러의 웨이트에 따른 변화율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최종식은 우리가 앞으로 학습 과정에서 그대로 이용할 것입니다. 학습 과정에서 이용하는 결과물을 먼저 수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우리는 J와 K 레이어 사이에서의 에러와 웨이트와의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I 레이어와 J 레이어 사이에서의 웨이트와 에러의 관계도 동일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려하는 레이어는 I 레이어, J 레이어, K 레이어인 것입니다. J 레이어와 K 레이어 사이에 적용되는 수식은 I 레이어와 J 레이어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J 레이어와 K 레이어 사이의 웨이트는 I 레이어와 J 레이어 사이의 웨이트로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K 레이어에서의 최종 오차는 IJK에서 J 레이어에서의 최종 오차로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시그모이드 펑션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J가 I로 바뀌고
jk는 ij로 바뀔 것입니다. oj는 oi로 바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jk가 ij로, j가 i로, j가 i로, j가 i로 바뀌는 것입니다. jk 레이어에 적용된 에러와 웨이트와의 관계는 ij 레이어에서의 웨이트와 에러의 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WJK를 학습 과정에 의해서 업데이트하는 수식인 것입니다. 현재 WJK 값, 즉 웨이트 값이 있을 경우에 이런 웨이트 값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정을 하는데 에러와 WJK의 관계를 이용해서 보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WJK에 따라서 에러가 변하는 비율을 나타낸 수식이 라운드 WJK분의 라운드 2인 것입니다. 에러 펑션의 WJK에 따른 변화율, 이런 변화율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율을 보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보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계별 학습에 의해서 보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률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현재 웨이트 값에 이러한 값을 가감해서 현재의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 시켜서 새로운 웨이트 값을 얻어내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이러한 트레이닝 과정에서 라운드 WJK분의 라운드 2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 WJK분의 라운드 2를 수학적으로 유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 웨이트 값을 계속 트레이닝하는 방법에 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어진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 W1런이라는 웨이트를 트레이닝에 의해서 업데이트하는 과정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웨이트 값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웨이트 값을 보정해서 새로운 업데이트된 웨이트 값을 얻는 것입니다. 현재의 웨이트 값은 아는 값입니다. 보정할 경우에 한 번에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학습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습률 알파 값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항은 라운드 WJK분의 라운드 2, 즉 웨이트가 에러에 미치는 영향인 것입니다. 웨이트가 에러에 미치는 영향을 보정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웨이트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라운드 WJK분의 라운드 2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라운드 WJK분의 라운드 2에서 에러값 TK-OK, TK-OK는 W1런에 관련된 에러는 이 원입니다. 0.8. 타켓값 빼기 실제 출력값 하면 0.8 문제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에러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값은 1인데 실제 출력이 0.2다. 그러면 에러 값이 0.8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그모이드 펑션 내부에 들어있는 웨이트 곱하기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J 레이어에서의 출력은 K 레이어에서의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웨이트 값과 입력 값을 곱해서 더한 값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시그마 WJK 곱하기 OJ. 우리 대상은 W1런입니다. 에러 1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2.0 웨이트 곱하기 웨이트 값 곱하기 OJ, J가 1번 유런의 출력 0.4 더하기 웨이트 값 있는 것입니다. 3.0 1번 유런으로 들어가는 웨이트 값도 있는 것입니다. 3.0 곱하기 OJ 0.5 3.0 곱하기 0.5 하면 2.3이 계산된 것입니다. 시그모이드 펑션 내부의 값이 계산된 것입니다.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1 플러스 2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G, G가 2.3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0.909 시그모이드 펑션 시그마 W 곱하기 5, 이 값이 0.909가 계산된 것입니다. 다음은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펑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에서 0.909 빼면 되는 것입니다. 0.909 곱하기 1-0.909 0.909 곱하기 1-0.909 계산해 놓으면 요 두 개의 항 곱해준 값이 0.083이 되는 것입니다. 0.083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OJ를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OJ 값은 W11에 관계되는 것은 0.4입니다. 따라서 OJ는 0.4가 계산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에러값 마이너스 0.8 곱하기 시그모이드 펑션과 1-시그모이드 펑션을 곱한 결과 우리가 아까 계산하는 게 0.083입니다. 0.083 곱하기 OJ값 0.4 계산하면 마이너스 0.0265가 되는 것입니다. 러닝 레이트 학습률을 0.1로 우리는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0.1 학습률 0.1 곱하기 라운드 WJK분의 라운드 2 우리가 계산해 놓은 값 마이너스 0.0265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0.00265가 되는 것입니다. 0.1이 곱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웨이트 값, 업데이트된 웨이트 값 W11은 현재 값 2.0입니다. 2.0을 보정하는 것입니다. 빼기 학습률 곱하기 라운드 WJK분의 라운드 2 값 우리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마이너스 0.00265 곱하면 실질적으로 업데이트된 웨이트 값 W11은 2.00265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W11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즉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W12, W21, W11, W12, W22, W21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시킴으로 인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값을 계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이러한 수식 유도하는 과정, 직접 계산하는 과정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코스트 펑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 펑션 비용 함수는 일종의 손실 함수 로스 펑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러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 값은 에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이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디어한 값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은 W와 B의 함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W는 weight, 여기서 B는 bias인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은 에러 펑션인 것입니다. weight가 잘못되거나 또는 bias가 잘못 설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곧 에러인 것입니다. 따라서 코스트 펑션은 weight와 bias의 함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은 에러 펑션입니다. 이러한 코스트 펑션을 mean square 에러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러를 표현하면 yx는 우리가 원하는 출력인 것입니다. a는 실제 출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출력에서 실제 출력을 빼면 에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에러를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제곱을 취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제곱을 취하는 이유는 양의 에러와 음의 에러를 더할 경우에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할 경우에 에러가 소멸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플러스 5라는 에러와 마이너스 5라는 에러가 생성됐는데 실질적으로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더하면 에러가 없는 0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제곱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에러를 양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러를 스퀘어 에러로 바꾼 것입니다. 스퀘어 에러를 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n은 학습에 사용되는 입력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n개의 입력에 의해서 산출된 에러의 값들인 것입니다. 시그마 yx-a 제곱은 n개의 학습에 사용되는 입력에 의해서 산출되는 에러인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려면 n으로 나누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n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 n으로 나누어진 이유는 절대 에러를 사용하지 않고 제곱한 스퀘어 에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에러가 굉장히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에러 값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하나 부과시킨 것입니다. 특별한 물리적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 펑션은 일종의 에러 펑션이다. 로스 펑션, 손실 함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스트 펑션은 weight와 bias의 함수라는 것입니다. weight와 bias가 정확하게 설정된다고 한다면 코스트 펑션은 제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코스트 펑션은 에러에 관련된 함수이기 때문에 mean square error로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스퀘어 에러를 평균낸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weight W와 bias B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결국 그러한 과정이 학습 과정인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코스트 펑션 값을 최소화하는 것이 학습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코스트 펑션이 최소가 되는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을 구하는 것이 결국은 학습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스트 펑션을 이용한 트레이닝은 학습은 뉴런과 입력의 개수가 많을수록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앞으로 살펴볼 하나의 주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백프로파게이션 방식에 의해서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법, 즉 다시 말하면 웨이트를 학습시켜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뉴럴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한 번 더 학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서 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URL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식, 즉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 웨이트를 트레이닝하는 방식에 관해서 한 번 더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URL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방식이긴 하지만 접근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뉴럴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바이어스 값이 하나 첨가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어스가 0인 경우를 가정으로 했던 것입니다. 바이어스 값은 히든 레이어에 입력단 값을 구할 때 입력값 0.05 곱하기 0.15 더하기 0.10 곱하기 0.25 바이어스 값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더하기 0.35 하는 것입니다. W 곱하기 I, 웨이트 곱하기 I 입력 플러스 바이어스 값은 최종 W와 I, 웨이트와 입력 값을 곱한 결과를 더한 것에 최종 값에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건 아닌 것입니다. 지금 현재 히든 레이어의 입력단에서의 값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히든 레이어의 입력단에서의 값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해서 히든 레이어의 출력단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든 레이어의 출력단 값을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든 레이어 2에서의 아웃풋 값 역시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종 출력 O1 최종 출력 아웃풋 레이어에서의 1번 뉴런의 최종 출력 액티베이션 펑션 적용해서 구하는 과정 2번 뉴런에서의 최종 출력 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백프로파게이션이 아니라 프로파게이션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백프로파게이션에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최종 출력 O1과 O2 즉 아웃풋 레이어에서 1번 뉴런의 출력과 2번 뉴런의 출력을 전 슬라이드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 출력값과 우리가 원하는 출력값에 관련된 오차, 에러를 구한 것입니다.
에러의 토탈을 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에러를 기반으로 해서 웨이트 값을 학습시켜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URL 참조해서 한 번 더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데이트된 새로운 웨이트를 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현재의 웨이트를 보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터는 학습률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라운드 W분의 라운드 E, 에러의 웨이트에 따른 변화율을 고려해서 현재의 웨이트 값을 보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웨이트 값을 얻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한 값이 있습니다. W2한 거, W3에 관한 거, W4에 관한 업데이트된 학습된 웨이트 값. 여러분들 인터넷 URL 찾아서 한 번 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웨이트 학습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웨이트 학습 문제를 백프로파게이션으로 풀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웨이트 학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수료는 없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뉴럴 네트워크에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의 존재하는 연결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많다는 것은 가중치 또한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식을 만든다고 해도 너무 복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수가 될 것입니다.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 입력과 웨이트와 출력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공식인 것입니다. xi라는 입력이 인가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출력은 ok라는 것입니다. xi가 인가됐을 때 ok가 나오기 위한 wjk를 구하는 것이 웨이트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1 플러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g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좌변과 우변을 정리해서 w는 이라는 공식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xy에 해당되는 ok를 얻는 wjk를 얻기 위해서는 무작위로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ok가 우리가 원하는 출력이 나올 때까지, 이러한 xi 입력에서 우리가 원하는 ok가 나올 때까지 w 값을 무작위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학습 데이터 1000개만을 사용한다고 해도 16,000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16,000년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웨이트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제안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학습하게 될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경사하강 알고리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관해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부터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관련된 개념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경사하강 알고리즘인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과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코스트 펑션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은 일종의 에러 펑션인 것입니다. 우리가 웨이트 학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코스트 펑션의 최저치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이 최저치가 되는 웨이트 값을 알아내는 것이 결국 웨이트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아래로 이동하면 코스트 펑션이 최소가 되는 지점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래로 이동한다는 것은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알고리즘이 결국은 경사, 하강,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인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최저점을 찾기 위해서 아래로 이동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오차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서 시작하더라도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면 코스트 펑션이 최소가 되는 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사가 큰 부분에서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울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이동 속도, 즉 수렴 속도는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경사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 하강하는 알고리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코스트 펑션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 펑션 y는 x-1제곱 플러스 1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코스트 펑션을 제곱 함수로 가정한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코스트 펑션은 민 스퀘어 에러를 다루는 것입니다. 스퀘어 에러를 취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곱 함수를 가정한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은 그래프로서 포물선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은 포물선 방정식으로, 즉 포물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코스트 펑션이 최소가 되는 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결국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스텝에 따라서 단계별로 최저점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의 웨이트 값이 결국은 웨이트를 학습시키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음의 기울기를 갖는 경우 음의 기울기가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저점으로 이동하면 음의 기울기가 0이 될 것입니다. 현재 위치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양의 기울기를 갖는 것입니다. 양의 기울기가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면 역시 최소점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 코스트 펑션이 최소가 되는 점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인 것입니다. 한 번에 이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정한 스텝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스텝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학습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러닝 레이트에 관련된 것입니다. 스텝을 길게 가져가면 시간은 빠를 것입니다. 이동하는 속도가 빠를 것입니다. 스텝을 짧게 가져가면 이동하는 속도가 느릴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스텝을 짧게 가져갈지, 즉 러닝 레이트 값을 적게 할지, 아니면 크게 가져갈지, 러닝 레이트 값을 더 크게 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스텝, 이동하는 스텝, 러닝 레이트 학습률에 관련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서 스텝 조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스텝을 잘못 조정하다 보면 최저점에 잘못 도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스트 펑션의 최저점은 이 부분인데 로컬 최저점에 도착해서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를 이 부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에 스텝이 너무 작다 보면 로컬 최저점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중단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다음에 코스트 펑션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최저점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스텝이 너무 작은 경우에 로컬 최저점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텝을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컬 최저점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건너뛰어서 일정한 스텝으로 이동하다 보면 실제 코스트 펑션의 최저점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텝의 적절한 조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서의 오차 함수, 에러 펑션, 즉 다시 말하면 코스트 펑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입니다. 실제 출력값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0.4, 0.8, 1.0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입니다. 0.5, 0.7, 1.0. 두 가지의 경우에는 에러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오차 함수를 세 가지의 경우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차 함수는 목표값에서 실제값을 빼는 함수인 것입니다. 목표값에서 실제값, 결과값을 빼면 0.1, 마이너스 0.1, 오차가 없는 경우 0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의 오차와 음의 오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차의 합은 0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오차와 음의 오차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오차 함수를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서는 오차 함수 1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차 함수입니다. 목표값에서 실제값을 뺀 결과에 다시 절대치를 씌운다는 것입니다. 절대값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음의 에러를 양의 에러로 바꾸는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0.1, 마이너스 0.1은 0.1로 바뀔 것입니다. 실제 오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차의 변화량이 직선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오차가 증가되고 감소되고 증가되고 감소되고 증가되고 감소되고 하는데 오차의 최저점, 에러 펑션의 최저점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차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오차 함수가 불연속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러 펑션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차 함수 3를 정의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차 함수 3는 목표값에서 실제값을 뺀 결과에 제곱을 취하는 것입니다. 즉 포물선 방정식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오차 함수 1, 즉 목표값에서 실제값을 뺀 값에 제곱을 하면 0.01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0.1을 제곱하면 0.01. 제곱을 함으로 인해서 음의 오차를 양의 오차로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차를 연속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오차의 합은 0.02인 것입니다. 이런 오차 함수를 3를 쓰면 이런 오차 에러 펑션, 즉 코스트 펑션이 포물선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에러의 변화, 오차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경사하강법의 기울기 연산식이 매우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만 하면 최저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차함수 3를 쓰면 오차함수가 부드럽고 연속적이므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오차함수 3, 즉 스퀘어 에러 방식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과 관련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코스트 펑션, 즉 에러 펑션을 그래프로 그리면 포물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퀘어 에러, 제곱 오차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포물선이 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스텝으로 이동하다 보면 코스트 펑션, 즉 에러 펑션의 값이 최저가 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축이 웨이트 축입니다. 세로축이 에러에 관련된 축입니다. 기울기라는 것은 가로축의 변화분의 세로축의 변화, 즉 웨이트의 변화율분의 에러의 변화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라운드 WIJ분의 라운드 E, 우리가 앞에서 많이 보아왔던 수식인 것입니다. 물론 기울기를 구하는 수식 그 자체가 미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분은 물리적으로 변화율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라운드 WIJ분의 라운드 E가 기울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이 만약에 0이 된다면 웨이트 값은 보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new weight는 old weight 마이너스 학습률 알파 곱하기 라운드 WIJ분의 라운드 E가 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값이 제로가 된다고 한다면 에러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old weight와 new weight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운드 WIJ분의 라운드 E, 즉 이 값이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곧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3대 요소 기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공지능 3대 요소 기술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3대 요소 기술, Learning, Inference, Recognition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Learning은 학습입니다. Inference는 추론, Recognition은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사실과 규칙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 즉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퍼런스 추론이라는 것은 어떤 갖고 있는 지식, 즉 주어진 사실이나 규칙으로부터 결론을 유추해 나가는 과정, 인퍼런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식 분야, 레코그니션의 대표적인 분야는 캐릭터 레코그니션, 문자 인식, 스피치 레코그니션, 음성, 이미지 레코그니션, 영상 인식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기능과 레코그니션 기능, 인퍼런스 기능, 이러한 세 개의 요소 기술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인텔리전트 시스템, 지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습 부분에서는 널리지 베이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습득한 지식을 널리지 베이스로 구축해야지 우리가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모델, 즉 러닝 모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인퍼런스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결론을 유추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실을 증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코그니션 분야에서는 문자를 인식하고 음성을 인식하고 영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즉 자연 언어 처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요소 기술은 학습과 인식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영상 처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패턴 레코니션 시스템, 즉 패턴 인식 시스템에서는 주로 인식 기술과 인퍼런스 추론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엑스퍼트 시스템, 즉 전문가 시스템인 것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을 시스템으로 구현한다든가, 아니면 의사 하는 일을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부분, 판사가 하는 일을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엑스퍼트 시스템 분야인 것입니다. 이러한 엑스퍼트 시스템 분야에서는 학습과 추론이라는 요소 기술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3대 요소 기술 개념 정립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